현안 얘기 더 이제 이어가고 싶습니다. 현안 얘기. 내란 종식을 위해 우리 국민들께서 불철주야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보고 계신데, 내란 전단 재판부 관련해서 어제 의총에서 합의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는 법원 쪽에 이제 맡기는 것이고 2심부터 도입을 하고, 또 이 명칭 자체에서 윤석열이 삭제하고 이런 잠정안이 어제 도출이 됐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잠정안.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네. 우리 당원들께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의 그 부족함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지도부가 저런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총에서도 지도부가 저렇게 안을 냈을 때 특별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저 결정을 할 때 법사위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즉 법사위 통과된 안에 대해서 네. 지도부하고 법사위가 합동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의총에서는 이제 다 받아들였죠. 근데 왜 저렇게 됐냐면 네. 이제 지난번 의총에서 이제 걱정들이 뭐였냐면 특별재판부법을 이제 만들어서 작동을 했을 때 윤석열은 틀림없이 위헌 심판 신청을 할 거다. 근데 그 재판부가 그 심판 신청을 받아들여서 네. 헌재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해버리면 그 순간 재판이 정지돼 버립니다. 재판이 정지돼. 예. 그 재판이 정지되면 이 내란 사건 지금 요 재판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이 재판이 내란 사건의 가장 핵심 사건이잖아요. 네. 그 이 사건이 장기화 돼 버리면 내란 청산이 계속 장기화 돼 버리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거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위헌 시비를 줄여야 된다. 위헌 시비를 깔끔히 줄여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로펌에도 의뢰해서 의견도 받아보고 여러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한 결과 네. 저 안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하면서 얘기했던 건 국민 눈높이. 그게 이 정도면 좀 맞춰졌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위헌 시비 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다만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했던 네. 조이들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그 법사위 통과된 안대로 하더라도 최종 임명은 조이대가 하는 겁니다. 조이대.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지도부 안이나 그때 법사위 통과안이나 다른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법이 이게 지금 조이대 체제에서는 조이대가 조이대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다 지정하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부가 어제는 법안의 골격만 보고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성안에서 이제 보고하면 구체화되겠지만 예컨대 전국 법관회의라든지 각 법원에 있는 판사회의라든지 이걸 법관 다수가 재판부를 고르게끔 하면 그건 조이대 영향력으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이대 영향력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일반 판사들이 예. 다수가 예. 특별재판부 구성에 참여한다면 조이대 대법원장이 네. 법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 판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것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위헌 소지도 최소화하면서 없애면서 조이대 영향력을 또 이것도 최소화시키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요. 최종 법안 그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면 이제 제한이 빠져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따로 사면법으로 따로 한다. 그러니까 됩니까? 이제 내란, 외환, 반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시키거나 사면을 제한하는 네. 그런 취지의 법인데요. 네. 이것을 이번 특별재판부법에 둘 건지 아니면 사면법이 있으니까 사면법에 둘 건지. 근데 지도부 방침은
이 특별재판부법에 두지 않고 사모법을 개정해서 사면법에 두겠다 이제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윤석열 사면을 이제 제한하는 그 효과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자, 이 국민들이 이 내란이 혹시나 이 제대로 청산이 안 되고 잘못될까봐 이런 불안감을 1년이 지나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네. 결정을 하고 뭐 침대 재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 음. 불신이 증폭됐고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음. 그래서 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라든지 김선수 전 대법관 네. 이런 분들이 그 대법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강력하게 법원을 비판했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의 취지는 예. 국회가 법을 만들기 전에 국회가 요구하는 사항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법원이 스스로 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법원이 안을 만들어라. 네.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예. 그분들이 그 요구하는 것을 이번에 지도부가 법으로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지기현 판사가 재판한 모습을 생중계로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참 내란 재판이 맞나 이런 말씀 계속 하세요. 이제 특별재판부뿐만 예. 아니라 저희 그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네. 두 번의 이제 특위 또는 TF가 있었는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백혜련 위원장 제가 간사였어요. 네. 여기서 이제 5대 개혁안을 법안으로 냈습니다. 그 5대 개혁안은 제가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 인사위원회 개선, 그다음에 1심 하금식 판결 공개 이것은 법이 엊그저께 통과됐어요.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이 5개를 법안으로 이미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행정 정상화 TF 여기도 제가 위원인데 네. 여기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징계법 개정, 네. 그리고 대법관 5년 동안 대법원 사건 못하게 수임 제한 이 세 가지인데 그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네. 이 법 초안은 제가 초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법 개혁입니다. 그래요. 사법 개혁안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1심 첫 선고 내년에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1월 16일인데 가장 먼저 선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체포 이제 방해, 또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이 부분인데 이게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게는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 어떻게 좀 결과는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실형이 나올 실형이 나올 거고 거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일단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했어요. 그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를 부정한 거예요. 네. 그건 법치주의의 침해고 헌법이 적용하는 권력 분립을 침해한 거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찰력과 경호처 병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이건 자칫 내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을 초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형이고 꽤 높은 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실형이고 높은 형이 선고가 될 거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이제 구속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풀려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예, 왜냐하면 예. 내란임이 명백하거든요. 이것은 네. 막 내란인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예. 저것은 계엄을 선고하는 순간 내란이에요. 왜냐하면 계엄은 평시에는 선포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전시나 비상사태만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12월 3일은 명백히 평시였잖아요. 이건 법률가라면 상식입니다. 마치 박성재 장관이 내란의 적법성을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고민 대상이 아니에요. 아,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내란의 적법성을 판단해 가지고 이게 아주 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해서 계엄이 적법하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어떻게 뭐 그렇죠. 비상계엄을 성합니까? 말이 안 되는 예. 상황이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예. 풀려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이상한 판사가 아니면 예. 법원 판사들이 그걸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방은 안 될 거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구속 기간이 만기가 다가오면 자기가 그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 영장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할 겁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사법부의 판사들이 네. 그 정도는 할 거라고.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 정말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당할 거고 네. 우리 국회도 보다 센 압박을 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쥐기현이 이렇게 윤석열 풀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예. 조마조마하게 예. 묻고 또 묻고 계속 살펴보게 되는 그 사안입니다. 자, 그래요. 이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걱정하고 계세요.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가 심판인데 네, 심판인데 반칙하는 선수가 있으면 심판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판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축구 경기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경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쥐기현 재판부가 지금 이끌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 재판 이게 이제 오히려 더 늦어져가지고 예. 이거 너무 끈다. 이 시간 자체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그렇고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쥐기현 재판부의 1심 선고 뭐 2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쥐기현 아직 좀 남긴 했지만 재판장이 네. 이제 법원 인사가 2월에 있거든요. 보통 법원은 날짜를 정해놓고 2월 25일 날 합니다. 네. 그 전에 쥐기현 재판장이 선고하고 가야죠. 놓고 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네. 선고하고 갈 거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나 법원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쥐기현이 구속 취소 결정과 같은 엉뚱한 결정은 못할 거다. 그건 완전히 자기 죽는 길인데.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걱정하고 저도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기현 판사가 내란에 대해서 유죄 선고할 거다. 또 중형을 선고할 거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사법부가 사는 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인사 때문에 쥐기현 판사가 선고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판사가 가서 다른 판사가 들여다보는 또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바로 선고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선고 날짜를 정해놓고 인사가 있게 되면 다른 판사가 가서 그 선고 날 선고합니까? 아니 이렇게 하죠. 미뤄지게 되는 거죠. 좀 미뤄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판부가 바뀌었다. 재판장이 그러면 이제 재판부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네. 그렇지. 재판부 갱신 절차를 밟게 되면 변호인들이 그간의 공판정에 있었던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을 새 재판부가 검토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약식으로 동의를 하면 뭐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부가 그것을 서류를 다 보시라고 요구할 거고 네. 그러면 간이한 절차로 보더라도 한 두세 개일은 또 걸릴 겁니다. 아이고.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예.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다 쥐기현 판사가 벌려놓은 일이에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은 네. 당대표 시절에 일주일에 3번씩도 재판 받았어요.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도 재판을 받으러 다녔어요. 법원이 왜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재판 일정을 소화하라고 했음에도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저렇게 침대 재판을 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 연말 또 새해 맞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을 맞아야 되는데 불안한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켜보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